배달하면은 모두 빠른 배달을 얘기하는데 이 빠른 배달을 규정하는 역사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 여부에 따라서 직고용과 배달 대행으로 나뉘고요. 이 배달 대행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동네 배달 대행에서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하는 거에서 알고리즘 지시로, 그리고 최근에 무작위 대중을 모아서 빠르게 배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30분 배달제의 부활인데, 과거에는 직고용을 해서 최저임금을 주고 빨리빨리 배달해라 해서, 지금은 AI 배차를 통해서 빠르게 선정을 하고 일감을 주고 빠르게 먼저 선택된 사람이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소득과 안전 문제에 어떤 변화를 두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달 대행 산업의 유형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민 라이더스 요기요 플러스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배민과 요기요라고 하는 대형 플랫폼사가 배달 대행 사업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 하는 방식인데,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같은 이 플랫폼사가 동네 배달 대행 업체, 약 20에서 30명 정도의 기사들을 관리하는 동네 배달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인 소사장이 다시 배달 라이더와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프랜차이즈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배민 커넥트 부릉 프렌즈 쿠팡이츠형이라고, 이게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플랫폼에 가장 가까운 형태입니다. 주문 배달과 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맹점이 뭐냐면, 원래 그 배달 대행이 오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일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번 형태, 배민 커넥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배달 대행과 3번 형태가 다른 이유는 왜일까? 이거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건 특공 문제입니다. 요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석자분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그런 배경이나 자세한 내용 설명은 뛰어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불응 바로고 생각대로는 무전기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에서 배민 요기요가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 포스기에서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배달을 하거나, 두 번째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한테 배달을 시키거나, 세 번째로 배달 라이더도 고용하고 싶지 않고 오토바이도 사고 싶지 않아. 이럴 때 과거에는 무전기나 전화기로 동네 배달 대행사 라이더한테 음식 나왔으니까 배달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전기였습니다. 그런데 배민 요기요 주문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전화나 문자로 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무전기를 대체한 프로그램, 포스기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라이더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하는 무전기를 대체한 프로그램이 불응 바로고 생각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닐 때 초록색 통이면 불응, 빨간 통이면 생각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왜 한국에서 있었냐? 원래 동네 배달 대행사가 먼저 생긴 겁니다. 뭐보다? 플랫폼보다. 어떻게? 음식점 사장님들이 직고용했을 때의 사고 위험이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네에서부터 배달 일을 외주화하는 역사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구조가 있었고, 플랫폼이 뒤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얘기할 때 매우 첨단 산업이라고 상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영세한 외주화 산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로서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탁 계약을 쓰는데 근로자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배차 그만해 주세요, 이것까지만 할게요는 어떤 거냐면, 이 관리자가 라이더한테 직접적인 배달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카톡으로. 이런 걸 남기면 사실은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당신 사장이야, 난 근로자야, 너 퇴직금 주고 나한테 최저임금 보장해야 돼 라는 위험성이 있지만, 한국의 사장님들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을 하지 않고 카톡에 당당하게 이런 증거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왜?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이런 노동법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핸드폰에 갑자기 여기 너 어디 가라고 하는 강제적 지시로 인해서 동선이 꼬이거나 갑자기 속도를 높여야 되는 봉건적인 의미의 기존의 30분 배달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과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기업에 우리가 책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미노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시하는 사람들이 불응 바르고 생각대로 같은 본사가 아니라 얘네는 자기가 플랫폼일 뿐이야 라고 하고 이 사람들과 위탁 계약을 맺은 소사장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자본이 아닙니다. 3, 40명 고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 좀 어려운 점, 이것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점이 예전 30분 배달제와 차이가 있다. 요거는 플랫폼이고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생각대로라는 곳의 업무 규정 서약서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겸직 금지, 뭐 공무원들에나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 준수 이런 것들이 당당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대로 업무 규정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위탁계약을 맺은 거야 하는 위탁계약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것이 공존하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배민 라이더스 요기요 플러스 형인데 배민이 이제 영업을 하다가 맛집 같은데 배달을 하세요라고 하면 맛집 사장님들이 야 배달을 하면은 우리 음식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배민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배달 대행사에서 주문해 드릴게요. 배달을 책임져 드릴게요. 라고 해서 배달 대행을 하는 업체가 배민 라이더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문만 받는 회사고 배민 라이더스는 배달 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법인 이름도 다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배민 주문앱이고 우아한 청년들이 배민 라이더스 회사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팔고 싶으면 우아한 청년들 팔아버리면 됩니다. 요기요 플러스, 요기요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푸드앤컴퍼니라고 따로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 되고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지각, 조퇴, 그 다음에 근무지 이탈을 하면은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근로자처럼 지휘감독 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인 배민 요기요에서 이런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2019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라이더들을 근로자처럼 고용을 하고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아무런 노동법의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요게 한국적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 이걸 문제 제기해서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형태인데 자전거, 도보, 정동 킥보드, 자동차로 자기 마음대로 로그인해서 일하기 싫으면 로그아웃하는 형태가 세 번째 형태인데 요게 최근에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에 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쿠팡이츠는 최근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형태고 요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의미의 플랫폼 형태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로자성 문제가 되니까 직접적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들을 이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 자유롭게 일해. 네가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회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배달이 왔으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 자율로 맡겨놓으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력 상품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럼 간접적으로라도 이 라이더들이 강제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평점 별점 제도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국제적인 플랫폼 노동에서 평점이라든지 별점이 등장하는 이유는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력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성과와 지시를 하기 위해서 평점 제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벌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평점 제도와 별점 제도가 나중에는 라이더들을 자기 착취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곧 안전 문제와도 연관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이 쿠팡이츠의 평점 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배달 파트너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늦게 도착, 그 다음에 길게 우회되어 배달됨,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길게 우회되어 배달됨은 손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라이더들의 동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띄워진 PPT처럼. 그래서 실시간으로 손님들이 라이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면 여기는 시킬 때마다 세네 곳 들렸다가 오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라이더들을 지휘 감독하는 새로운 사용자로 등장하는 것이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론 서비스 평가를 했지만 실시간으로 라이더 노동력을 감시하는 역할로서 손님이 등장한다. 이거는 기존의 기업이 했던 노동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업무를 누구한테 외주화시킨다? 손님한테 외주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시간 이 리뷰와 평점 제도로. 이것이 또 라이더들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안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그리고 잘 안 되네요. 네, 그 요기요에서 하는 평점 제도인데, 여기 보면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등급입니다. 이건 1등급 라이더예요. 1등급 라이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리즘이 라이더한테 배차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스케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약속을 지킨 사람은 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준다? 보너스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지시하는 걸 다 받아들일게. 너의 업무 지시를 다 받아들일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근로자가 아니지만 간접적 업무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 무리한 배달 같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똥콜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안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눈밑이 찢어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배달 내가 받았는데 이거 수행을 안 하면은 등급이 떨어지냐? 물어봤더니 등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라이더가 뭐 이모티콘 한번 날리고 그대로 배달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왜? 자기 등급이 떨어지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요기요의 시스템은 독특한데 등급이 떨어지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매주 수요일에 자기 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를 선택할 수 있냐면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피크,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저녁까지 저녁시간 피크를 수요일에 1등급 라이더들이 하고요. 목요일에 2등급 라이더가 자기 스케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수기인, 그러니까 배달을 잘 안 시키는 시간을 할 수 있고 3등급과 4등급은 금요일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배달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기요가 지시한 알고리즘 지시라든지 뭐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민의 지시인데 이것도 안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알고리즘에 알 수 없는 지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저희의 배달료와 배달 시간이 규정되는 겁니다. 12분 남았다고 해서 실제 내비를 켜보니 22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비행기라고 하면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라이더들은 도로로 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22분이라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에 이런 변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런 게 직선거리로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시간, 그리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시간,
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교통 상황이 안 좋은 시간들이 알고리즘에 그 변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무리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달료 문제인데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태풍 때 쿠팡이츠가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해서 지탄을 받았었는데, 쿠팡이츠의 배달료는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몇 시까지 2,000원 보너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쿠팡이츠는 지역별 주문 현황이 보이는데 1분마다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뭐가 배달료가. 그래서 4시 42분에 마포구에 3,500원. 제 사례입니다, 이거. 그래, 배달해야지. 문을 열었더니 43분에 마포에서 100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더니 44분에 또 100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1분마다 내 배달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 통제인데, 심지어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쿠팡 같은 경우는 조리 시간 같은 경우를 자영업자도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최근 변하고 있는 게 번쩍 배달 같은 건데, 쿠팡이 1배차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라이더도 번쩍 배달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어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속도 경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속도 경쟁이 한 1배차가 되면 라이더들이 과거에는 묶음 배송을 했습니다. 여러 개를 묶어서 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번쩍 배달은 예전처럼 여러 개를 묶어서 빨리 배달하라 이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한 1,000명 정도 모아놔서 라이더한테 배달을 시켰다고 하면 3, 4개씩,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모아놓고 이 10,000명한테 골고루 배달 콜을 뿌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성과가 발생하냐면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단건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높여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명이 여러 개 배달하는 게 문제가 아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수만 명, 그러니까 배민 커넥터가 11만 명이고요. 쿠팡이츠가 21만 명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런 잉여 인력을 놔두고 경쟁을 서로 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통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입직하는 이 노동력 군들을 어떻게 사전에 안전 예방을 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배달제라고 하는 빠른 배송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를 좀 더 면밀히 봐야지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